8월 17일 수요일 국내 장 마감했습니다. 국내 장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은 미국의 필반지수가 새벽에 1% 정도 하락했죠. 필반나만 아주 조금 하락하고 웬만한 종목들이 다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0.67% 하락해서 2516, 코스닥은 0.88% 하락했습니다. 827, 기관이 약 2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했어요. 중국도 0.45%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주의 종목 봅시다. 18개 종목 중에 9개 종목은 상승, 9개 종목은 하락, 반반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1.47% 상승했습니다. 16,590원. 또 두 번째로 많이 상승한 종목이 타이거 S&P 500입니다. 현재 14,170원입니다. 1월 4일 날 타이거 S&P 500이 14,450원이었어요. 이게 최고가였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현재 2% 조금 모자른 상태입니다. 타이거 S&P 500 투자 중인 분들 계시죠? 꼭 타이거뿐만이 아닙니다. 킨덱스나 코덱스나 다 함께 가니까 마찬가지죠. S&P 500 ETF에 투자 중인 분들 중에 마이너스 상태인 분들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만약에 아직도 마이너스가 상태로 계시다 그러면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월 4일 14,450원 이 최고가, 거기서 매수 후에 아무것도 안 한 분들, 이분들만 마이너스죠. 지금 최고가에 근접한 상태예요. 10,000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 그동안 꾸준히 매수를 해왔죠. 더군다나 이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을 못하고 올 1월 4일 14,450원 최고가에서 딱 매수하고 그 전에 투자도 안 했었고 그 후에 저가 매수 기회까지 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렇다면 아직도 마이너스겠죠. 대신 1몇 %겠죠. 그래서 S&P 500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현재 플러스로 전환이 됐을 것입니다. 하락한 종목들 봅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하락했어요. 보통 0.몇 %씩 오르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0.98%로 18개 종목 중에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64,400원. 그 다음이 타이거 글로벌 빅 액티브 0.54% 하락을 했습니다. 또 시가총액 5개 종목 봅시다. 차이나 전기차 오늘 가장 많이 올랐죠. 1.47%, 나스닥 100 0.1%, S&P 500 0.53%, 필반나만 0.14%, 미국 필반지수 1% 하락에 비하면 방어 참 잘했네요. 0.14% 하락. 또 미국 테크 탑 10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21% 미국 테크 탑 10 상승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3개월 수익률 마이너스가 없죠. 계속 6월 중순부터 2달 동안 지속적으로 20%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말이죠. 차이나 전기차가 가장 수익률이 높네요. 3개월 수익률 26.7. 또 미국 테크 탑 10도 14.9. 필반나만 가장 수익률이 낮은 상태예요. 플러스 6.6% 상태입니다. 지금 이 역대급 하락장에서 꾸준히 매수를 해오신 분들은 수익률이 그나마 플러스로 전환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 보면 붐 앤 쇼크 지수를 알고 있어요. 미국의 공포지수와 함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붐 앤 쇼크 지수는 매일경제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미국 주식 위험관리 지표예요. 국내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 위험관리 지표. 그런데 이 숫자가 높이 갈수록 위험하다는 거죠.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되고, 왼쪽에 초록색은 숫자가 떨어질수록 현금 비중 축소 대신 주식 비중을 확대시키는 거죠. 여기 보면 2020년 3월 16일 완전히 최고였습니다. 97까지 올라갔어요. 0부터 100까지 중에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2020년 3월 20일쯤이 완전히 바닥이었거든요.
3월 16일 날 97 최고였죠. 가장 위험했을 때예요. 미국의 공포지수처럼. 그 다음에 20년 9월 28일이 이때가 또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면 이때가 팬데믹 2차 붐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아주 급격히 다시 늘어났을 때였어요. 그 다음에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과정에 AI 이 쇼크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다가 올해 계속 하락했죠. 5월 9일 날 보면 54였습니다. 그러면 중립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로 위험한 상태였죠. 그런데 보면 근래 8월 달에 8월 15일 날 8월 초에는 7까지 떨어지고 8월 15일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5까지. 현금 비중을 축소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붐앤 쇼크 지수. 그러면 현금 비중을 축소하면 뭡니까?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강세론자 제레미 시겔 교수 몇 번 말씀드렸죠.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미국 증시 최근 바닥을 쳤다고 하반기에는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예요. 또 월가의 강세론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으면서 연방준비제도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최근 바닥을 지나간 만큼 하반기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피크론이 경제지표를 통해서 증명이 된 만큼 연준이 긴축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준이 설정한 중립금리를 이미 상회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돌입할 경우 하반기 경제의 연착륙과 증시 반등이 모두 가능할 것이라면서 증시가 이미 6월 중에 바닥을 찍은 만큼 하반기 증시 흐름이 꽤나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반면에 세계 1등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 연준 리스크 여전해. 증시 반등은 일시적. 추격 매수 자제해야 했습니다. 모건스탠이나 지금 이 블랙록이나 또 시티그룹이나 보면은 다시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기관들이에요. 약세장 랠리, 이거 대 신규 강세장, 월가 바닥 논쟁 아주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기사 보면 유가 대박, 사우디 국부 펀드, 아마존, JP모건 등 미국 주식에 9.9조 원, 그러면 약 10조죠? 10조 원을 투자한 거예요. 단타겠습니까? 단기 투자겠습니까?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유가가 올해 많이 올랐죠. 지금 러시아 이 전쟁 전후로 유가가 지금 떨어졌어요. 80달러대로. 유가가 올라서 이 번 돈 그중에 약 10조 원을 미국 대형주에 묻어둔 거예요. 얼마나 현명한 방법입니까? 이렇게 주식에 묻어두게 되면 그 돈은 살아있는 돈입니다. 그 기업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매출을 계속 올릴 것 아닙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면 S&P 500, 그러면 미국의 대형 500개 기업이죠. 실적 발표할 때마다 500개 중에 80% 그러면 400개 기업 아닙니까? 그 80%가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낮게 한 300, 한 80개 기업들 보통 80% 가까이 항상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를 해왔거든요. 보통 80% 직전 77, 78, 80% 넘을 때도 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5개 회사 중에 4개 회사 정도는 계속 실적의 상향 조정되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니까 주가는 정확히 매출과 이익에 수렴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주가의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요. 그러면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그 기업의 사업을 함께 동참한 것 아닙니까? 그 결실을 함께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중요한 이 귀한 돈을 그냥 은행에 잠자게 넣어둔다는 것은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미래를 본다면 당연히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기업을 사는 거예요. 그 사업을 나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반도체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전기차 배터리 어떻게 만듭니까? 네이버, 또 무슨 아마존 이런 판매하는 플랫폼 어떻게 만듭니까? 인공지능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나 단돈 10,000원 가지고 10만 원 가지고도 내가 그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장점,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인드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